오늘 학생 인권 교육 하실 거고요. 지금 앞에 강사님은 서울 디자인고등학교 김화연 선생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김화연입니다. 우리 범영 외식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니까 역시 전번에 제가 와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모범반, 모범반을 뽑아서 온 건 아니죠? 그죠? 그 1학년 손들 보세요. 1학년 이쪽 1학년 앞에 있고 2학년. 예. 오늘 우리 이제 같이 고민해 볼 내용이 학생 인권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볼까, 또 생각을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범영 외식고등학교는 서울 최초로 외식고등학교로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1회가 지금 졸업했는가요? 2학년부터 외식고등학교인가요? 아니요, 지금 3학년부터. 3학년부터요. 저희 학교도 조리 푸드 스타일과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처럼 외식 관련, 요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밥 먹는 시간도 많지만은 또 외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아무튼 어떤 외식을 하든 그 외식과 관련된 여러 또 행사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식을 담당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일부러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명 외식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이런 무지개 꿈을 키워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인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은 아주 먼 여행길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여행길 중에서 바로 이 외식고등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으로 가는 길목에 바로 여러분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별 재미가 없겠죠. 오늘 이제 오전에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오후에 있는 수업을 여러분들 오전에 하고 불이 나게 왔는데 밥도 굶고 왔어요.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내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기 오는 이 기쁨으로 그냥 밥도 굶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식 경영과, 디저트 제과 경영과, 카페 경영과, 국제 관광과, 자, 이런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을 위해서 꿈을 키워가는 그 길목에 와 있다. 그래서 특히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지났고 이제 2학년 또 3학년 여러분들 선배들은 벌써 취업을 나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 진학을 결정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식고등학교에 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외식고등학교에 내가 왜 왔을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요리를 한번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그쪽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롤 모델이요?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2학년 친구들, 내가 우리 범영 외식고등학교에서 가장 미남이다.
학교 중에서 보내고 싶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 예, 우리 목장이 아주 화려한 우리 친구. 저는 요리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이 학교에 온 것 같아요. 아, 언급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앞으로 맞습니다. 언급 같아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학교 학생들 이제 댄스 팀인데 같이 저하고 출전을 해가지고 최우수상 대상을 받아가지고 기쁜 나머지 이제 저는 반 기절했다가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도 멋진 날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 요즘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혹시 있습니까? 자신있게 나 뭔가 좀 힘들어. 우리 그 고개를 뒤로 제끼는 친구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공연 와서요. 예. 힘든 건 없었고 계속 즐거웠습니다. 야, 시간상. 예, 아이고. 역시 호응을 잘해주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두툼하죠? 기다릴 거는 없습니다. 요즘 힘들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나 없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요즘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인권에 대한 이제 인권 교육을 하러 왔으니까 인권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자, 내가 인권 침해를 당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인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고명 외식고등학교 학생들은 인권 침해를 전혀 받지 않는 행복한 학생들 같습니다. 인권 침해를 보니까 인권 침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권 침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 인권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인권 침해가 매우 심하다고 하는 사람이 15%, 인권 침해가 있는 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28%. 자, 이 둘 중에서 인권 침해가 매우 심하다가 15%나 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의 내용입니다. 그럼 인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 인권과 관련되는 것들인데 이것들 중에서 우리 헌법에 인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 그걸 우리는 국민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인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권의 범위가 나의 인권의 범위는 어딜까? 여러분들이 많은 인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혹시 선생님 그 인권 침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는 사람? 역시 제가 여기 교육 안 와도 될 뻔했어요. 분명히 인권 침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권 침해의 소지는 어디에서나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로터리가 있습니다. 그 회전을 해서 돌아가는데 이 중에 차 한 대라도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차를 배려하거나 아니면 양보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체가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우리 학교는 바로 여러분들과 선생님 그리고 이 학교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불행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인권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양상들이 바로 인권 침해가 되겠는데 인권 침해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폭력, 신체 폭력, 언어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뭐 이런 그 인터넷 온라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이걸 다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인권 충돌이 일어나면 그것은 폭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형태를 보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욕설, 모욕적인 말. 여러분들 무심결에 내뱉은 말들이 어떤 친구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같이 키 작은 친구들 보고 너 키 얼마니?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우리 그 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키가 162.5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키에 대해서 묻지를 마라. 나는 162.5야. 162cm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162.5. 엄청난 키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도 바로 폭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괴롭힘,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폭행, 물리적인 폭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박, 위협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그 청소년기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금품갈취가 알게 모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우리 매점에서 친구들에게 친구야, 야, 빵 좀 사줘. 그런데 그 받아들인 친구가 그것이 강압적인 것이 되었을 때는 그건 바로 금품갈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야 친구에게 빵 하나 사주고 과자 한 개 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행복이 될 수 있는데 친구가 사달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행복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인권 침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동. 이거 뭡니까? 집단 뭐죠? 따돌림. 우리가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한 친구만 놔두고 쫙 나가버려요. 이것도 집단 따돌림이 될 수가 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집단 따돌림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집단 따돌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강요죄 같은 거, 우리 매점에 뭐 사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강요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바로 모욕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온라인 수업하는 모습이죠. 자, 이런 것들을 함부로 퍼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초상권 침해도 될 수 있겠고, 수업권 침해도 될 수 있겠고, 또 친구에게는 다른 문제로 파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상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그래서 이 학교 폭력 경험을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있지만 또 특히나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국가에서 온 것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을 다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같이 앉은 옆에 친구도 다문화다 할 수 있어요. 세밀하게 보면 다른 친구의 집의 생활 모습과 우리 집의 생활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식사하는 모습도 다를 수 있고 아니면 생활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도 하는 다문화다. 우리가 넓게 요즘은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다른 문화권 또는 다른 국가 이것을 이야기를 주로 하는 다른 인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집안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듯이 또 아니면 다른 친구의 특성을 함부로 비꼬거나 아니면 중상모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놀리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바로 민족과 문화권이 다르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중 인권 침해 중 하나가 이제 교권하고 관련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수업에서 여러분들 선생님들 수업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방해한다든지 방해하는 행위들, 방해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많을 수 있겠죠.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친다든지.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좀 적당히 장난치는 거는 일부러 놔둬요. 왜 놔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 자니까. 잠재우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장난은 그대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을 방해하는 정도의 장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의 행복을 깨지 않는 법에 대해서 나의 행복을 찾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내가 행복하면은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10초 명상입니다. 10초 명상.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교문에서 10초 명상. 교문에서 10초 명상 어떻게 할까요? 자, 10초 명상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명상을 해볼까? 우리 친구 교문에서 명상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명상을 해볼까? 오늘 하루에 어떻게 잘 뛰어나갈지. 이야,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제가 진짜 올 것이 아닌데 왔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교문에서 10초 명상, 학교 등교할 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풀어갈까? 여기에 대해서 10초면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교할 때도 내가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10초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교실에서 10초 명상을 어떻게 할까? 우리 친구 오늘 수업을 어떻게 참여할까에 대해서. 이야, 박수. 여러분들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반은 성공한 사람들이야. 네? 박수 안 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 사람은 앞으로 내가 요 강의가 끝날 때까지 지켜볼 거예요. 박수를 한 번도 안 치는지. 자, 교실의 10초 명상은 내가 수업을 어떤 자세로 임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10초면은 오늘 배울 내용을 교과서를 한번 쭉 훑어볼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제목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뒤에 오늘 배운 내용이 뭔지, 필기했는 내용, 아니면은 내가 실습했는 내용, 이런 것들을 10초간만 생각해 보면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습 6시간 했다. 이제 2학년들 실습 많이 하죠. 4시간, 6시간 실습을 했더라도 10초 동안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실수를 했는가, 이런 것들까지 내가 다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이 10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10초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사춘기는 지났죠? 지금 사춘기인 사람 선물 한 개 줄게요. 아직 덜 큰 사람? 없네요. 사춘기 친구 누구예요? 네, 잠깐만, 앞으로. 사춘기, 제 친구 앞으로. 네. 뛰어서. 이거 아무도 주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나눠서 잘 드시면 됩니다. 오늘 보지 마세요. 알았죠? 자, 집에서 그냥 손으로 뭔지 잠시 꽉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은 모양이 달라지니까 누르지 말고 집에까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함께 오시는 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춘기는 지났고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이니까 이제 사회 판단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네가 학생인가? 뭐 이런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딱 들어오시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오래 하지 말고 한 10분, 20분 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 대꾸도 하지 말고 인사를 하지 말고 공부하는 척 해보세요. 공부하는 척.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부모님들 이놈 새끼가 미쳤나 이거 갑자기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딱 깜짝 놀라는 식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드리고 그러면은 용돈이 달라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학교 올 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 갔다 올게 그러고 뛰쳐나오는 친구들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부모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한번 나와보세요. 아니면 부모님 먼저 나가시면 현관 나갈 때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을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래서 집에서도 10초 명상. 나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 또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집이 있다는 거. 그것만도 행복합니다. 그 여기에 저는 이제 사찰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친구 한 명이 여러분들 한 6, 7년 선배쯤 될 거예요. 여기 고명 졸업했어요. 근데 여기 학교 다니는데 그 친구는 그때 이제 여상이지 여상. 그 친구는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절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교를 등하교를 할 때마다 내가 있으면은 그 친구는 아주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만 이렇게 계시면은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있다는 그것 자체만 해도 매우 여러분들은 선택받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올 때 집에 갈 때 한 10초 명상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길에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또 항상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살더라도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많다. 그러면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 또 그 인권 침해를 당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능하다면 친구가 다른 친구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시작. 자, 이거는 누구에게나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응급조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응급조치 교육받았어요? 네. 응급조치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았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피해자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 또 피해자 행동에 대한 판단 금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 우리 그 응급조치 할 때 함부로 사람을 옮기거나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죠. 그것처럼 피해자 행동에 대해서 네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서 이 친구를 최대한 보살펴 주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피해를 당했다, 인권 침해를 당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시작. 판단이 서지 않기를 주변의 도움, 상담소의 민의정을 알고
나의 안전이 확보된다면 거부를 사실이 가능하다면 안전한 장소 개시 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 인권 침해 문제 적발하여 자, 이거 이제 내 안전이 확보된다면은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해야 되니까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누적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 선생님이라든지 생활부 선생님들 찾아가서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전이 확보된다면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를 한다든지 도망가는 거야. 싸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36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소를 피하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 확보 그리고 인권 침해 부재 절차.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권 침해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에 또는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에 그 부재 절차를 하는데 가능하면은 학교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돼요. 가끔씩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대화나 타협 이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바로 법적인 그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만 생기면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얘는 아주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작을 때, 문제가 커지기 전에 꼭 주변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가해자일 때, 내가 만약에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친구의 인권을 침해했어요. 또는 내가 어떤 가해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자, 시작. 거제 괴롭히는 수준을 알려서 2차 피해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자, 여기에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순간 멈추고 바로 사과를 해야 돼요. 그 사과는 늦추면 늦출수록 사과가 아닌 거예요. 즉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즉시 사과를 하면은 큰 문제로 번지지 않는데 이것이 사과를 늦추다 보면 결국은 국가적인 문제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왜곡된 진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입혀서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사과하고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꾸중을 들었다. 예를 들면은 꾸중 들었으면 그건 아주 잘 해결된 거예요. 그 학생부에 가서 한번 혼나고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 서약서까지 쓰고 왔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그 가해자에게는 매우 큰 행운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단서문 쓰고 왔다. 난 혼나고 왔다 해가지고 또다시 그 친구에 가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자, 인권 침해 이거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모든 것을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은 바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행복하지 않는데 욕심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여러분 플라톤 들어봤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문명의 이기에 여기들 대고 했는데 자꾸만 여기만 대고 하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부도 많다고 해갖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재벌들은 이혼도 잘해요. 근데 이혼하면서 재산을 많이 받았어요. 과연 행복할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미남이에요, 미남이 아니에요? 미남이에요. 야, 모든 사람들 칭찬 안 했어요. 미남이라고 하지 않는데 한두 사람만 미남이라고 해서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딴 사람 다 내가 못났다 그래도 선생님의 부인이 당신 멋져, 이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시작. 자, 이거 우리 인정받는 게 참 좋아. 그래서 요즘 SNS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유튜버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샌도 유튜브라 하는데 구독자가 200명밖에 안 돼. 뭐 200명 된다고 그러는데 200명이나 되잖아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200명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야, 나는 왜 딴 데는 뭐 구독자가 뭐 몇만 명씩 된다는데 나는 왜 200명밖에 안 돼? 그럴 필요가 없다. 시작. 야, 우리 뭐 달리기를 하든 뭐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사람들 이기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종목에서 뭐 운동 선수나 가능한 거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이길 수 없다. 연설할 때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방식. 연설할 때 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나는 오늘 정말 내가 세계 최고의 명문 강사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박수 치는 거 보고. 야, 아무튼 우리가 연설을 할 때 반 정도만, 어떤 주장을 할 때 반 정도만 나의 말에 동의를 하고 또 아니면은 나와 같은 뜻을 가진다면은 이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할 때 50% 이상의 득표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요즘 와서 이제 워낙 뭐 양당이 극한 대립을 하는 형태로 선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반 가까이 또는 반 이상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다당제 선거에서는 한 30%, 40% 가지고도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반 정도라면, 반 정도라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워가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그래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아까 행복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부러워하면, 친구를 부러워하다 보면은 인권 침해를 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안 가지는데 저놈이 저걸 가졌어? 이런 생각할 때. 나는 안 되는데 쟤만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뭘까요? 시기가 생기고, 또 내가 불행하다고 할 때, 나의 소중함을 모를 때, 나의 강점을 모를 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 꿈을 모를 때,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모를 때,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경우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 꿈이 무엇인가만 알면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이 나지도 않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여러분들 꿈이 뭔지 꿈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할 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처음처럼 상긋한 요부터 상품표가 안 나죠? 다행이요. 상품은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했던 마음처럼 이게 고명 외식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의 마음다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나에게 친절해야 돼요. 나에게 친절해. 나는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다.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 지각하고 아니면 핑계만 대고 조퇴하고 아니면 또 부모님을 속이고 또 선생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고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질 수 있어요. 바로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는 모든 것을 꿈꾸는 존재다. 여러분들 시기에는 모든 것을 꿈꿀 수가 있어요.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꿈은 원래는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지위, 내 이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지위는 대통령이었어요. 정치적인 꿈을 꾸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사의 꿈을 가지고 다시 직장을 다니다가 교사로 오게 됐어요. 자, 꿈을 꾸는 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나는 남에게도 소중한 존재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제일 먼저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들. 그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그런데 이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이 두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관심과 배려다. 그 친절해야 된다. 친절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 자신에게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심과 배려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관심, 나 자신에 대한 배려. 나 자신에 대한 배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 자신을 내가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놓고는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후회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내 몸, 특히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다음날 학교 와서 결코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없겠죠. 그죠? 여사는 누굴까? 접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경계를 지켜줘야 돼요. 친절한 사람은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요 선을 넘어서는 순간 나도 행복할 수가 없고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정해지면 그 경계를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친구 간의 경계, 친구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선생님과 여러분들 간의 그 경계선. 아까 이야기했던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조금 하다가 야,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은
조용히 할 줄 알고. 자,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경계. 부모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자,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를 낳았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들로부터 상처를. 그 상처는 바로 여러분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 그 페이스북에 글을 한 개 올린 게 있는데, 이 세상 존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래서 거기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서 나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아무도 두려운 게 없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부모님이 나보다 오래 사는 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거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보살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죽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다. 지금 현재의 소원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과의 경계, 이 아주 잘 지켜야 될 거예요. 그다음 뭐 교통도 있고 운동 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친절한 말을 하고, 자, 여러분들 이건 한번 꼭 지켜보세요. 친구에게 오늘 좋은 말 한마디, 친구를 칭찬하는 말 한마디 못했다 그러면 집에 갈 때 교문을 나서기 전에 꼭 한마디 친구를 칭찬 한마디 하고, 또 선생님들께 칭찬 한마디 하고, 선생님 오늘 수업 재밌어요. 재미없었지라고. 여러분들 제일 재미없는 과목이 뭐예요? 수업 시간에 과학, 또 수학, 또 사회 시간에 재미없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사회 시간 재미없는 사람. 한국사 시간. 나오세요. 어떻게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 솔직한 친구에게는 어떻게? 자, 우리 한국사 시간 재미있을 리가 없어요. 그냥 뭐 외워야 될 것 많죠. 사회 시간은 없을 수 없죠. 사회 시간 다 재밌죠? 야, 억지로 대답한 친구 나오세요. 자,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이게 사회 시간, 제가 바로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통합사회 시간 여러분들 아마 재미없을 것 같아요. 특히 영어도 어렵고, 거기다가 철학, 종교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가끔씩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예를 들거나 하면 쌤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재미 없을지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수업 10초 명상, 수업하기 전에 10초간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잘 지켰습니다. 선생님들하고